네, 안녕하세요. 8월 30일 토요일입니다. 금요일 멤버십 수익률 보시면요. 알리바바에서 10%의 수익이 추가가 됐습니다. 오늘은 추천주 리뷰 시간으로 알리바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 돌아온 알테시기라고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2배까지 상승을 했다가 여러 가지 이제 외부 이슈, 관세 보복 등으로 또 하락을 했다가 이렇게 이제 삼각 수렴 모양으로 가격이 수렴을 하다가 어제 한번 이제 폭발을 해줬죠. 그래서 이제 127 딥시크 사태의 재현인가 이렇게 제목을 써봤는데요. 1월 27일 날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딥시크에 대한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딥시크가 뭐 챗GPT를 뭐 앞선다,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챗GPT와 뭐 똑같은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엔비디아에 대한 수요, 칩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거라는 예상으로 엄청나게 하락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18%가 장중에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세계 최고의 종목이 이렇게 18% 하락하는 거는 정말 쇼크였죠. 이제 1월 27일 날 갑작스러운 딥시크의 출현으로 엔비디아를 비롯한 모든 AI 칩 관련주들이 대거 폭락을 했었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18%, 그다음에 브로드컴이 19%, AMD도 8%, 오라클, 델도 이렇게 급락을 했었는데요. 어제 이제 비슷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가 엔비디아에 대항할 만한 그런 칩을 개발했다라는 그런 소식이었죠. 그래서 프리장서부터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는데요. 딥시크 사태를 한번 떠올려 보면 며칠 더 이제 하락을 했었죠. 하지만은 이제 몇 달이 지나서 회복을 하고 이제 2배 가까이 또 상승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공교롭게도 어제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대한 어떤 실망, 그다음에 알리바바의 칩 개발 기사가 거의 동일한 타이밍에 이제 발생을 하면서 엔비디아도 이제 3%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무슨 칩이길래 이렇게 난리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는 엔비디아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새로운 AI 칩을 공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칩은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와 보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도 이제 알리바바가 했는데 매출과 이익이 예상치를 하회했어요. 하지만 이제 클라우드와 AI에 앞으로 3년간 53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그리고 여기다 더해서 칩 개발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급등을 하게 됐습니다. 반대로 이제 엔비디아는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하지만 이제 가이던스가 좀 기대에 못 미친다 해가지고 주식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칩은 아직 테스트 단계지만 훈련된 모델이 채팅 응답이나 이미지 인식과 같은 출력을 생성하는 AI 출연용으로 설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칩 경쟁에 뛰어든 중국 기업들이 이제 알리바바만 있는 건 아니고 스타트업인 메타엑스라든지 캠브리콘, 화웨이가 엔비디아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메타엑스 같은 경우에는 차기 칩이 H20보다 더 큰 메모리를 자랑한다는 거고요. 캠브리콘은 최근 2억 4,700만 달러의 대규모 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화웨이는 384개의 어센드 칩으로 구성된 대규모 클러스터를 추진하며 일부 지표에서는 엔비디아의 블랙웰과 견줄 만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이제 알리바바는 전자상거래와 함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한 이 AI 엔진이 수요 급증 덕분에 4월부터 6월 분기 매출이 26%또 증가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이제 알리바바의 칩 출시는 고급 칩 수출에 대한 워싱턴의 제한 조치 이후에 이루어졌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제 엔비디아는 중국에서 H20 프로세서만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7월 달에 칩 출하를 승인을 했죠. 하지만 오히려 중국에서 보안 위험을 이유로 구매를 제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 기업들한테 국산 솔루션을 재택해라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알리바바의 칩 개발 소식에 대해서 좀 우스꽝스러운 일이다라고 논평이 나왔어요. 그래서 알리바바가 AI 칩을 개발하여 중국의 미국 칩 의존도를 줄이려 하고 있지만 이는 협상 전략에 불과하다라는 논평인데요. 거버 가와사키의 CEO 로스 거버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저커버가 X에 썼던 그런 이제 코멘트를 인용을 했는데요. 중국인들은 좋은 칩을 만드는 기계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엔비디아 블랙웰 칩을 얻기 위한 몸짓일 뿐이다. 그들이 자체 기술을 개발하기보다는 미국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낫다. 미국은 판매 수익의 일부를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지만은 가이던스가 폭발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엔비디아는 어제 급락이 나왔고요. 반대로 이제 실적은 예상치를 하회했어요. 하지만 이제 칩 개발 뉴스로 인해서 알리바바는 돌연 급등을 하게 됐다는 거죠. 이제 향후의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딥시크하고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뉴스의 파급력은 시간이 갈수록 희석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추천주 한번 리뷰를 해 보겠습니다. 자,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연초부터 정말 꾸준히 이렇게 추천을 해 드렸었고요. 중간에 한번 크게 또 수익이 났었죠. 그 이후에 이제 침체를 겪을 때도 이제 간간히 추천을 해 드렸고, 어제도 프리장에서 추천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4분의 1 토막난 종목을 추천 후에 2배를 갔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 월봉을 한번 보시면요. 알리바바가 한때 이제 $300까지 갔었죠. 하지만은 이제 쭉 내려오면서 $50까지 갔었던 그런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월봉 기준으로 20선을 안착을 한 것이 바로 이때였죠. 그래서 25년 초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추천을 드렸었는데 거의 한 4분의 1 지점에서 추천을 드렸죠. 그래서 한 2달 동안은 쭉 잘 나가다가 3월 달에 꺾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월봉상으로 보실 때도 지금 오프쇼어를 막 시작하는 일종의 이제 컵핸들 모양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요. 네, 주봉상으로는 이미 오프쇼어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튕기고서 다시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10년을 보고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중국 주식은 알리바바 정도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차트를 한번 일봉 차트를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력을 쭉 볼 수가 있는데요. 클라우드 쪽에 이제 비전으로 엄청난 상승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관세 보복, 미중 전쟁으로 다시 또 하락을 했다가 여기서 이제 전저점을 한번 지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전저점이 $78였는데 꽤 높은 위치에서 지지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고 다시 또 쭉 미끄러지더니 다시 또 2차 전저점을 지지를 해줬는데요. 78에서 94, 그다음에 94에서 103까지 이런 식으로 하나의 선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선이 끝나는 끝 지점까지 이렇게 이어보면은 하나의 어떤 삼각 수렴이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각 수렴 후에 이렇게 상승 로켓이 지금 발사를 했고요. 삼각 수렴이라는 거는 컨센서스가 하나의 가격 포인트로 모아지는 그런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된다면은 여기서부터는 새로운 삼각 수렴이 또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위치는 여기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파동이 또 하나 그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디테일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자면요. 샛별 캔들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 모양의 캔들이죠. 샛별 캔들 경합 후에 이렇게 가격을 떨구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그 주식은 본전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샛별 캔들이라는 거는 이렇게 주식이 거의 꼭지에 다다랐을 때 상승 여력이 거의 소진했을 때도 한 번 정도의 경합이 나온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힘과 저력의 상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조정을 받겠지만은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그 본전선까지는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힘이 없는 설거지 주식은 위에서 장대 음봉이 빈번하게 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올랐다 하면은 장대 음봉이 정말 눈에 띄게 크게 나오는 그런 잡주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잡주들하고는 확연하게 구분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고자 하면 주식이라는 거는 수많은 외부 변수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 아니라 오늘 당장, 지금 당장이라도 어떤 뉴스가 나올지 사실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이제 장투를 하시더라도 이 파동에 따라서 단기 수익을 일부 챙겨가는 그런 부분 유동 전략이 유효하다. 장기적으로도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급등을 했던 알리바바에 대해서 한번 추천주 리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